자, 이번 주 마지막 장 이 강세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오늘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 쉬어도 한국 증시는 강하다. 정말 강하죠. 지금 전 세계 상승률 1등이 바로 거래소인데 오늘은 반도체가 아니라 2차 전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사실 심상치 않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한 시선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될까? 정말 이제는 턴어라운드의 그 시기가 다가온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SS 실적이 이제 LG엔솔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저희가 전기차 판매량도 늘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캐즘 벗어나서 새로운 모멘텀이 2차 전지 섹터에 작용을 할 것인가. 차장님도 여태까지는 부정적이셨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 수급들이 조금씩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 위주로만 올라오던 흐름들이 이제는 반도체 플러스 이제 뭐 조선 방산 원전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2차 전지 그리고 전일엔 자동차까지도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업종별 순환매가 일단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은 긍정적인 요소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흐름들이 2차 전지에도 일단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판매량들이 좀 늘었다라고 이제 좀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보조금이 일단 끝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보조금을 받기 위한 물량들이 일단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9월달 판매량들이 좀 많이 늘었던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한쪽 시각에서는 크게 의미 없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노린 물량들에 대한 판매량일 뿐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고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시각들은 미리라도 이제 들어오려는 대기 물량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은 수요는 지속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은 좀 좋아질 거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2차 전지주들은 전기차가 얼마나 지금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팔리느냐 이것들이 일단 좀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부각받고 있는 모멘텀들은 2차 전지라고 보기에는 ESS 쪽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S 쪽을 얘기할 때 AI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AI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기본 근간에는 AI가 결국은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럼 전기에 대한 생산을 이제 해서 이제 가둬놓으려고 하면은 이 ESS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형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되게 될 텐데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 좀 재밌는 흐름들이 하나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태양광주들이 지금 좀 상당히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가 이제 과생산이 될 때도 있고 생산이 좀 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가 생산된 전기들을 이제 비축을 해놔야지 나중에 생산이 안 될 때 이제 자동적 공급이 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썩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들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서도 분야를 좀 한번 나눠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뭐냐면 풍력에 대해서는 과거에 뭐 새를 죽이는 흉물이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도 해가면서 풍력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스탠스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남부 쪽에 지금 태양광 발전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제 우호적이다라고 좀 보기엔 좀 그래도 비우호적이지는 않다. 싫어하지는 않는다. 이런 관점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좀 맞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흐름들 때문에 태양광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태양광의 발전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 자연이 필요하게 되는 게 ESS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SS 쪽 시장들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것에 지금 현재 시장의 무게가 좀 실리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반도체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돌아가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들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좀 스탠스를 달리해서 2차 전지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얼마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각들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이번 주 정도부터 일단 좀 돌아 나가는 모습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는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려면은 빨리 접근을 하던가 네. 아니면은 아예 기다리던가 이런 것들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시기들은 뭐 이제 다다음 주까지 올라왔을 때 접근하는 건 좀 늦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접근하면 좀 빨리 접근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근을 해야 된다. 빨리 하든가 기다리든가. 근데 지금 하실 분들은 빠르게 2차 전지 섹터 접근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좀 테마를 골라야 될 텐데 셀사도 오늘 다 오르고 소재도 오르고 장비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근데 가장 강한 건 이제 양극재 쪽인데 에코프로 형제들하고 LNF 그리고 포스코 뭐 소재단 DX 이런 종목들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중심으로 랠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를 중심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우리 사장님도 대형주 좋아하시잖아요. LG에서 이런 거 봐야 되나. 종목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좀 변동성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좀 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제가 좀 갖고 있기는 한데 일단 제일 좋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ESS로 가게 되면 결국 조작 용량들이 일단 좀 중요해지는 상태들이 되기 때문에 양극재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좀 분명히 봐야 될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떨어질 때에 대한 이제 걱정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단기 조정에 대한 거. 그 조정폭들이 이제 생각보다 크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이 올라왔던 주가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접근한다라고 하면 셀 업체들이 일단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음 사이클 이제 한번 주가가 계속 천년만년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 양극재 쪽으로 일단 좀 보는 게 그때쯤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안에서 또 탑픽 있으세요? LNF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쪽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조정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 양극재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세가 너무 강해서 양극재는 조금 조정이 나오면 가고 최소로 주는 LNF 그리고 에코프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LNF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3분기에 흑자 전환이거든요. 이게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럼 2년 만에 지금 실적이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잠깐 이번 분기에만 단기별로 상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부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건가요? 일단 현재 흑자 폭이 크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이제 몇십억 단위 정도 수준에서 일단 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ESS 시장들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흑자 폭들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들게 되고요. 다만 이제 조금 한번 좀 접근을 할 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왔다는 인식들은 좀 갖고는 있어야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다음 사이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를 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LNF는 다음 분기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자. 근데 아까 좋다고 하셨는데. 다음 분기가 아니라요. 이제 다음 주 정도로 다음 접근 주와. 자체를 제가 말을 실수했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 보자. 자, LG화학도 한번 여쭤볼게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LG엔솔 빼면 실적이 사실은 아직은 별론데 왜 이렇게 오늘 주가는 잘 가는 걸까? 외국인 순매수 오늘 1등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소위 얘기하는 LG화학의 화학자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화학 업황들이 지금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들은 아닙니다. 사실 거의 사상 최악의 경기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흐름들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쪽 실적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일단 좀 실리고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그 흐름들이 결국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현재 시장에서 수급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월 연휴 직전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오리엔트돼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에 대한 수급 흐름들이 반도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업종들로까지 쏠리고 있는데 그중 가장 강하게 쏠리고 있는 것들이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일단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2차 전지 쪽으로는 관심을 둬야 되는 상태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만 갖고 일단 다음 주에 보자. 오늘 금요일이라 사놓고 또 불안하잖아요, 주말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쫓아갔다가 잘못되었을 경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눌린 다음에 주가가 그때 좀 접근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급격하게 올랐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동차는 관세 협상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또 불안하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떨어지거든요. 관세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는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자동차주들은 제가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군에 넣어놓고 보고 있는 섹터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쌉니다. 그리고 사실 주가 자체가 그동안 이제 좀 실적들이 잘 나올 때 당시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던 측면들이 있는 상태인데 그 실적들이 살짝 옆으로 누우면서 주가가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뭔가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제 가장 이제 좀 좋을 수 있는 섹터로 일단 개인적으로 좀 자동차를 좀 보고는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관세 협상이 좀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움직임들은 좀 좋아질 수 있는 명분 자체는 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세가 없을 때도 자동차를 좀 눌리고 있었거든요. 왜 눌리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래차에서는 전기차라는 것들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자율주행은 일단 자율주행 차가 이제 미래차일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전기차 구간들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좀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기술이 개발된 지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관련된 책임 소재 관련 문제들 때문에 지금 출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테슬라 중국 관련된 중국 쪽에서의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실제로 도로를 다니면서 지금 데이터를 쌓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조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래에도 현대차가 기아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같은 퍼포먼스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일단 좀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기미가 나오면 지금 저평가돼 있던 국면들이 완전히 이제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측면들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좀 워낙 싼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심은 계속 두되 접근은 이제 좀 뭔가 트리거가 발동이 되었을 때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갖되 아직은 들어갈 시기는 아닌 것 같네요. 자동차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강하네요. 4% 시세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 실적 발표됐고 그러한 모멘텀이 하이닉스 쪽에만 지금 작용을 하는 건지 오늘 하이닉스 단 안에서 HBM 장비인 테크잉도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 밸류가 계속 강하다가 하이닉스 쪽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이거 좀 삼성전자 쉬어갈 때 담아야 되나 아니면 하이닉스가 여전히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건 거죠. 사실상 네.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네.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에 대해서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약간 이런 개념들에 저는 좀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말이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금 삼성전자 대비 좀 눌려 있는 모습들이 일단 좀 연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명분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은 디램 시장들이 워낙 좋은 상태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을 일단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범용 디램 시장들이 올라올 때 모습들은 훨씬 더 좋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삼성전자 상승의 이유였었고 거기에서는 하이닉스는 상대적 열위다라는 측면들이 있었던 거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AI, HBM 시장에서 아직 선도적 지위를 뺏겼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만약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 대비 확실하게 열위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의미 있는 양의 납품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브로드컴 혹은 이제 AMD가 이제 엔비디아를 확연하게 그러니까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열위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들은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기보다는 범용의 이제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 HBM 시장에서 워낙 이제 좀 강자 입지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에 지금 돌고 도는 거에 대한 모습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들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상대적으로 눌렸으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보니까 당분간 하이닉스의 시간은 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삼성전자 시간이 올 거고 또 하이닉스의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약간 이런 모습들로 전개될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반도체 투톱 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고점 우려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 번은 쉬어가야지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면 어쨌든 불안하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거의 지금 목표 주가, 증권가 목표 주가까지 다 왔는데 한번 쉬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밸류 부담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하이닉스는 소위 얘기하는 PBR 기준으로 높은다라고 하면은 사상 최고가의 PBR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한 1.6배 정도 수준 들어오고 시작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최근 한 5개년 정도의 이제 좀 상단 역할을 했었던 이제 PBR을 살펴보면 한 1.5배 정도 수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싸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워낙 올랐기 때문에 조정세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여기서 만약 팔고 나서 우리가 다시 살 때 지금보다 싼 가격이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주도주는 제가 항상 좀 자주 드리는 이야기 중 하나긴 한데 주도주 쉽게 안 변합니다. 주도주가 변할 때는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변할 때, 그러니까 혹은 시장이 하락 전환할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때나 이제 좀 변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지금 현재 주도주에 대한 현상들은 쉽게 좀 변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태가 좀 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가격 메리트, 소위 얘기하는 가치 메리트는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은 맞기는 합니다만 접근을 충분히 해도 좀 되는 상태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접근을 할 때에는 좀 적은 비중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좀 본격적인, 그러니까 지금 보유자의 영역들이 좀 강한 측면들이 있고요. 네.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조금 좀 강하게 좀 배팅할 수 있는 영역들로는 접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자라는 거네요. 네, 다시 맞습니다. 그 매수가가 오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네. 조정은 겪어도 상방은 계속된다, 추세는 계속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다 자 일단 보유자 영역으로 확인을 해봤고 소보장단에서 오늘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옥석 가리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입니다. 소보장도 지금 기회 없는 거예요? 사실 항상 이제 좀 이 질문 나올 때마다 투톱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소부장 단들도 일단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더 좋냐? 저는 그래도 투톱이 좋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린 것 좀 성의 없어 보이실 수는 있는데 지금 수급이 코스닥에 꽂히고 있느냐 코스피에 꽂히고 있느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이 코스피 중에서도 어디에 꽂히고 있냐 대형주 구간에 꽂히고 있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꽂히고 있어요. 지금 상승의 주체를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이고 외국인의 지금 반도체 사랑, 그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밑단에 있는 소보장 단들은 조금 소위 얘기하는 이제 좀 낙수 효과에 대한 흐름일 가능성들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율이 투톱에서 나올 타율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는 것 좀 생각은 분명히 좀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가 괜찮을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반도체 처음에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전쯤부터 소부장 단들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 드렸던 것들이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 단들을 좀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아주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제 클린룸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완전 초기 이제 반도체 공장 건설할 때의 모습들의 주가의 흐름들은 그렇게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형국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비,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부품, 그러니까 소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단들까지도 일단 좀 볼 필요성들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 초기 매출에 직접 발생할 장비단들을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 반도체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AI 반도체로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메인으로 따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결국은 테스트가 중요하게 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장비 쪽 이것들 조금 눈여겨볼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죠? 두산 테스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선단 공정에서 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제 LOT 베큐um 이런 종목들 정도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OT 베큐um, 한미 반도체, 두산 테스나처럼 이제는 좀 테스트 장비 쪽으로 한번 순환매가 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다만 투톱이 가장 좋다고 하셨고 투톱은 지금은 기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접근할 기회는 사실상 조금 떨어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반도체를 지금 없어라고 한다면 포트의 10% 정도 근처라고 하면은 네. 무조건 저는 좀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잡아야 된다. 기다리다 보면은 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각오하고 적은 비중에서는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정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 넘어가시죠. 로봇이 8월 말부터의 지금 한 달 반 정도의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조정이 나오네요. 쉬어가는 걸까요? 추세가 끝난 걸까요? 일단 좀 쉬어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9월 달에 주도주가 뭐였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대형주 구간에서는 누가 뭐래도 반도체였고요. 중소형주 구간에서는 이제 로봇주였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주들은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로봇주는 사실 조금 애매한 모습들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주가 약간 애매한 모습들 보이는 것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뭐 2차 전지 좋아지고 있고 어제는 자동차가 좋아지고 있고 원전주도 좋아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나쁜 흐름들이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좋은 흐름들인데요. 시장이 과거에는 되게 좀 집중화돼 있던 모습들인데 이제는 돌기 시작을 한 거죠. 순환매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깐 이제 로봇주 쉬고 다른 섹터들 올라오고 이제 순서가 이제 돌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순서가 도는 시장의 사이클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시장들을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로봇주들은 잠깐 쉬어갈 여지들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쉬어가는 거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뭐 11월 달에도 일단 그 로봇 관련된 전시회들 좀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좀 드는데요. 조금 기다려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왜 이렇게 바이오는 못 가는 것일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해는 좀 안 내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순환매의 차례가 안 와서 바이오가 조금은 조용하게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우리 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코스닥 쪽으로 자금들이 안 돌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지금 대형주에 대한 리스트들을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주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지금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그리고 그중에 대형주 쪽으로 좀 몰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바이오 쪽으로 자금들이 안 돈다라는 것들이 일단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징들이 뭐냐면 바이오주들이 좋을 때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면은 시장들이 엄청나게 좋을 때 움직인다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긴가민가 할 때 이제 그런 때 자금들이 바이오주로 쏠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라는 관점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상승장일 때는 좀 상승에 조금 포커싱 돼 있는 업종들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상승장일 때 바이오주들이 좋았던 적들이 많지는 않았더라는 점들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조금 바이오주들보다는 지금 현재 조금 시장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섹터들로 접근하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승장에선 바이오가 많이 안 올랐다. 지금 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은 섹터와 종목을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쪽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3반은 이제 인적 분할도 완료가 되죠. 통과를 했고 실적이 좋은 바이오에 한해서는 조금 시선을 달리해야 될까요? 일단 움직이는 거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모멘텀들은 분명히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인적 분할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 9월 달에 통과된 법안 중 하나가 생물보안법이 이제 다른 법안이랑 묶여서 이제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미국에서 그 전에 생산하고 있었던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중국에서 일단 조금 전담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중국 거를 안 쓰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어디가 쓸 건가? 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번에 최근에 공장 증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지금 뭐 바이오 쪽으로, 그 미국 쪽에 공장 증설이 일단 좀 일어난 상태여서 관세에 대한 대응들도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충분히 괜찮은 섹터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이 종목들이
바빠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의 흐름들이 지금 바이오를 이상하게 조금 소외를 시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시장들에서 이렇게 얘기죠.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시장일 때 나오게 되는 건 거고, 고평가돼 있는 종목들이 이상하게 자금들이 몰려서 고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저평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을 보면 바이오주들에 대한 저평가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시선까지 알아봤고요. 유한터 채널 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